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단한 기본기와 말랑한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생수학의 구명섭입니다. 여러분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알싸한 청양고추를 쏭쏭 썰어서 맵게 끓인 라면 있죠. 해장라면 같은 거. 또 여러분 마늘, 생강, 고춧가루로 불같이 맵게 만든 그런 낙지볶음 이런 것들. 자, 또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불짬뽕. 이런 걸 좋아하시나요? 자,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확확 풀린다고요. 자, 그런데요. 이 말이 정말이에요. 매운 음식 안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우리 몸에 신진대사를 굉장히 활달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막 방출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팍팍 풀리고요. 또 뭐가 있냐면 콜레스테롤이나 또는 혈압 같은 걸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 같은 것도 예방을 시킨대요. 와, 매운 음식 정말 좋구나. 선생님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매운 음식 공부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거야. 수학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 선생님이 강좌를 열심히 듣고 매운 라면을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위장에 염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매운 것은 조금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매운 음식 좋구나. 다 같이 매운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강좌에서요. 선생님께서 낸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서 이 4번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풀었던 학생, 아주 자신 있게 선생님 강의를 기다린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는 풀어봤는데 조금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못 푼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 학생들 노력을 했다면 참 괜찮고요. 숙제가 있었어? 깜빡. 이런 학생들은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숙제 검사부터 한번 풀이부터 먼저 하고 쭉쭉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4번이었어요.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반복한다. 처음으로 앞면이 3개가 나올 때까지. 자, 중요한 건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확률 변수 x입니다. 그럼 확률 변수가 유한계이죠. 세알일 수 있죠.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요 녀석이 지금 현재 n 이하가 될 확률이 0.99 이상을 만들고 싶어. 자, 출발점은 뭐죠?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세요.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씩씩하게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자, 쭉에서 2층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쭉 만들어서 자, 위쪽에는 우리 확률 변수 이렇게 하고요. 자, 밑에는 자, px라고 선생님이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3개의 동전을 슝 던졌는데 처음으로 운이 좋게 그냥 한 방에 앞면이 3개가 나올 수 있죠.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 3개가 나왔다. 8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얘가 8분의 1이 될 것 같아. 그럼 물어볼게요. 첫 번째 시행, 즉 동전 3개를 슝 던졌는데 걔네들이 앞면이 3개가 동시에 나오지 아니할 확률. 걔는 당연히 1 빼기 8분의 1에서 8분의 7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지금 앞면이 3개가 나올 때까지 동전을 던지는 횟수가 2번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시행에서는 앞면이 나오면 안 되죠. 3개 모두가. 그러면 8분의 1의 여사건이니까 8분의 7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 동시에 두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3개가 모두 나와야 되니까 이때 8분의 1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규칙을 발견하도록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자, 3개는요. 앞면이 지금 현재 자, 3번을 던졌을 때 앞면 지금 3개의 동전을 쭉 3번을 던졌을 때 앞면이 3개가 나왔다. 그럼 뭐야? 되겠네. 예, 선생님. 첫 번째 시행에서도 앞면이 3개가 나올 게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8분의 7이고요. 연이어 동시에 두 번째도 8분의 7,
그럼 8분의 7의 제곱에다가 세 번째 동전 3개가 압력. 아, 그래. 그럼 이때 8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규칙 발견요. 확률 변수가 2면은 8분의 7의 1제곱이 되고요. 확률 변수가 3이면 8분의 7의 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쭉 가서 만약에 n번을 던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불러봐. 자, n번을 던지면 그래요 선생님. 8분의 7에 얼마가 될까요? 얘의 n-1제곱. 그 다음 곱하기 8분의 1이 되는 게 분명할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얘가 지금 현재 확률 변수 x가 n이 되도록 하는 확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 잘 볼까? 확률 변수 x가 n 이하가 될 확률이니까 사실은 얘 더하기 2일 때의 확률 더하기 3일 때의 확률 쭉 해서 n일 때의 확률까지 전부 다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따라서요. 자, p에 조금 어려워요. x가 n 이하일 확률이니까 선생님 이거 다 더할게요. 잘했어요. 공통인수 눈에 보이나요? 8분의 1 보입니다. 그죠? 그럼 8분의 1로 슉 묶어. 자, 묶어주면 자, 보세요. 자, 묶어주면 자, 처음에 1이 남고요. 그 다음에 8분의 7이 남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분의 7에 얼마? 제곱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죠? 자, 쭉 해서 맨 마지막에 얼마가 남을까요? 8분의 7에 n-1제곱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죠?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아십니까? 예, 선생님. 그러면 8분의 1에다가 자, 공비가 8분의 7입니다. 그러면 자, 1 빼기 공비 8분의 7분의 그 다음 첫째 항은 1이니까 뛰어넘고요. 자, 1 빼기 공비 8분의 7의 항수제곱이죠. 항수는 0, 하나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항수가 1제곱일 때 2개죠. 그러면 n- 끝에 게 지수라 하더라도 항수는 n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1 빼기 8분의 7에 얼마가 되죠? n제곱이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얘를 지금 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얼마보다 이상이 돼야 돼? 0.99보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최소의 자연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넘겨주면 따라서 8분의 7에 n제곱이 되고요. 얘를 넘겼고, 자, 넘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되죠? 0.01. 그러면 100분의 1이 되는 게 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로그가 딱 있다는 말은 자, 부등식의 양변에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쭉 하면 n 내려가고요. 뺄셈으로 바뀌니까 로그에 그 다음 7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로그 8인데 3 로그 2하고 똑같겠죠. 얘가 되고 자, 우변은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분명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로그 7과 로그 2 값이 문제에 친절히 나와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최종적으로 n은 34. 얼마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소의 자연수니까 최종적인 정답 n값은 35를 쓰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춘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요. 이 4번 문제를 보면 어떻죠?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이해가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열단에서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 다음 로그까지 나오죠. 통합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힘차게 센이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숙제를 했는데 맞췄습니다. 선생님, 이 학생들 정말 잘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4번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고비는 넘어갔어요. 자, 이제 6번 한번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한번 볼까요? 자, 6번은 서로 다른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요. 자, 그랬을 때 앞면과 뒷면의 개수를 각각 mn이라 한다. 그러면 m제곱 더하기 n제곱, 앞면의 제곱과 뒷면의 제곱의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 16보다 작다. 이걸 만족시키는 사건을 A라고 합니다. 그리고 5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식. 자, 보세요. 어떤 사건을, 자, 어떤 시행을 10번을 반복한 거예요. 반복이란 단어가 보이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사건이 A일 때 내가 바라는 사건의
발생 횟수 있죠, 횟수. 얘가 확률 변수 X야. 자, 눈치가 빠른 사람들. 반복 시행을 하고 매 시행 시마다 내가 바라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 일정하면 독립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사건의 발생 횟수가 확률 변수 X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100% 이거보다 이항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항분포. 아, 그래? 그러면 지금 X, 자, 요 X 한번 침착하게 풀어볼게요. 자,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요? 자, 10번을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그러면 자, A의 발생 횟수입니다. 그죠? 횟수. 그럼 얘가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자,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전체 시행 횟수가 10번이죠. 자, 그리고 한 번 시행 시 내가 바라는 사건의 발생 횟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문제는 얘가 없습니다. 얘가 없잖아. 분산이면 NPQ니까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 빨간 박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라는 사건 A의 발생 확률을 너희들 구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냥 P라고 했을 때, 자, P 잘 볼게요. 이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금 앞면과 뒷면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16보다 작아야 돼. Mn. 그러면 지금 총 5개를 던지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 M과 N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개를 던져. 그러면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고 뒷면이 6번 나온 거야. 그러면 0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하면 16보다 작을 수가 없죠. 임파서블한 거야. 아, 안 되는구나. 그러면 1, 5도 안 되는구나. 하지만 앞면의 개수가 2개가 나오고 뒷면의 개수가 3개가 나오면 4 더하기 9. 그죠? 그러면 13이니까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앞면이 3개고 뒷면이 2개 나와도 오케이, 맞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4, 1 같은 거는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이 사건 A에 일어날 경우가 앞면이 2번, 뒷면이 3번 나오거나, 그죠? 개수가. 그러니까 앞면이 2개, 뒷면이 3개. 또는 앞면이 3개고 뒷면이 2개 나오면 내가 바라는 사건의 발생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을 구하면. 그러니까 이제 끝났지. 자, 요 경우 구해볼까요? 앞면 2개, 뒷면 3개. 그러면 총 5개의 동전 가운데 앞면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앞면이 2개 나와야 돼.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원래는 이게 2승, 2제곱. 그 다음에 뒷면 2분의 1에 그러면 5 빼기 2니까 세제곱이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계산했을 때 바로 2분의 1에 얼마? 5제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자, 거기다 더하기 앞면이 선생님 3번요. 그러면 5C3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5제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5C2라는 건 어차피 10이잖아요. 그러면 32분의 10, 또 얘도 어차피 32분의 10, 32분의 얼마가 될까요? 20이 되는 게 분명하고 얘를 4로 약분하면 8분의 5가 되는 게 나올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이 P 값이 8분의 5야? 그러면 슉 해서 여기다 8분의 5를 적으시면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뭘 구해? 분산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끝났어요. 맞아. 자,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분산 X는 MPQ라는 공식 아십니까? 그럼 10 곱하기 P 값이 8분의 5, 그 다음 Q 값은 1 빼기 8분의 5니까 8분의 3이죠. 자, 계산하면 64분의 얼마가 돼요? 쭉 곱하면 15, 150이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2로 약분하면 32분의 75라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2개를 더하니까 정답은 107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은 107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주는 문제가 여러분 교과서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조금 올라간 난이도예요. 왜냐하면 항상 강조하지만 내 키높이만큼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더 높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 더 높은 거. 그래서 그 높이를 향해서 힘들지만 조금 뛰어간다는 열정과 그리고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6번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은 여러분 이 문제에다가 기센이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자, 기본기도 필요하고 약간의 센스도 가미됩니다. 그죠? 평가원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 한번 볼게요. 자, 얘를 한번 쭉 보니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 그런데 p 값이 안 나왔어. 그러면 스토리를 짜야 돼요. p 값을 안 준 대신에 뒤에 뭔가의 조건이 있겠구나. 역시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p 값을 구해서 에이 선생님 2의 7x요. 그럼 7 곱하기 2x 요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np 곱해서 2x를 구하시고 7배를 때리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스토리가 머릿속에서 짜여져야 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그럼 선생님 지금 빨간 줄 치시는 이걸로 p를 구하러 한번 가볼게요. 열심히 뛸게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해봅시다. 자, 지금 내가 바라는 사건이 4번 일어나야 돼. 총 10번 가운데. 자, 그러면 얘 구할까요? 그러면 10번 가운데 내가 바라는 사건이 4번 일어나야 된다. 그럼 한 번 시행 시 일어날 확률이 p니까 결국은 p의 4제곱. 자, 그리고 q는 6제곱이 발생하면 되죠. 지금 얘가 좌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같아야 돼. 우변은 자 3분의 1배의 자, 그 다음 곱하기 5번 일어날 확률. 자, 그러면 10번 중에서 내가 바라는 사건이 5번. 그럼 p의 5제곱. 그 다음 q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이 식을 풀어서 p 값을 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요. 자, 문제 보세요. 4제곱하고 5제곱 있으니까 양변을 p의 4제곱으로 약분할게요. 그러면 p가 하나가 남을 것 같고요. q의 6제곱으로 약분하면 q의 5제곱으로 약분하면 그러면 얘 다 없어지고 얘 하나만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좌변에는 q 한 마리가 남고 우변은 p 한 마리가 남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합의 공식은 계산이나 증명할 때는 r팩 n-r팩 n팩. 그럼 뭐죠? 예? 자, r팩이니까 r 팩토리알. 자, 4 팩토리알. 그다음 얘 빼기 얘니까 6 팩토리알을 하시면 되고요. n 팩토리알이니까 10 팩토리알. 그다음 곱하기 q. 얘가 좌변. 자, 우변은 3분의 1에다가 자, 곱하기 계산하셔야 돼요. 자, 얘 하면 얼마가 돼요? 얘는 5 팩토리알. 그다음에 5 팩토리알. 그다음 10 팩토리알. 그다음 곱하기 얼마 하죠? p를 하시면 돼요. 물론 q는 뭐다? 1 빼기 p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 빼기 p를 슉 쓰는 거예요. 이렇게. p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봤을 때 양변에 10 팩토리알 없애줘 약분 이렇게 시키고요. 그다음 또 양변에 일단 5 팩토리알을 곱해볼게요. 그럼 5 팩토리알을 곱하면 얘는 없어지지만 얘는 4 팩토리알까지 약분시키고 5가 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변에 6 팩토리알을 곱하면 얘 지금 현재 쭉 약분이 되고 사실은 여기에 6이 남죠. 6. 근데 6 곱하기 3분의 1이야? 그럼 2가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러면 여기에 일단 얘가 1 빼기 p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여기는 2p가 이렇게 남는 게 당근이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자, 여기에 p 값 얼마죠? 자, 7p가 오니까 p 값은 7분의 5라는 답이 나옵니다. 7분의 5.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얼마가 돼? 7분의 5가 되니까 EX는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EX는 NP가 되잖아요. 그럼 7분의 50이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럼 얘는 7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7분의 50 곱하기 7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50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푸세요. 됐죠? 자, 그렇게 일단 7번 하시면 되고요. 자, 8번 봅시다. 조금씩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 믿어야 돼요. 조금씩 이런 문제를 풀면 자, 조금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시나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 자기가 수학을 조금 기본 다져야 된다는 사람들은 센스업 문제는 그냥 살짝 건너뛰시고요. 한 바퀴 완강을 다 하시고 돌아오셔서 복습을 하실 때 센스업 문제를 공부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자, 얘는 어떨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럴 때 90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 또 반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 횟수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x는 자,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총 시행 횟수가 90번입니다. 한 번 시행 시 일어날 확률은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이 같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두 개 주사위를 던지는 게 36가지. 그런데 1, 1, 2, 2, 3, 3, 4, 4, 5, 6, 6 6가지 36분의 6이 내가 바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그럼 6분의 1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 EX라는 거는 NP가 되니까 얘 곱하기 얘죠. 그죠? 90 곱하기 6분의 1을 하세요. 그럼 얘는 15가 되죠. 그 다음에 분산 VX입니다. 자, 얘는 NPQ니까 90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6분의 5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계산했는 게 15니까 15 곱하기니까 6분의 얼마죠? 75 맞나요? 이렇게 6분의 75 약분하면 얼마? 자, 2분의 25가 나오나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분산이 이렇게 돼.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분산이라는 건 뭐하고 똑같죠? 이 분산은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그 다음 빼기 확률 변수 x 기대값 있죠? 이 기대값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바로 분산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식이 지금 성립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얘를. 그죠? 근데 우리가 기대값 평균은 15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 15를 넣으면 되지. 그래? 그럼 얘 대신에 우리는 15라는 걸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정답. 따라서 별량의 제곱의 기대값은 225 더하기 얘를 하시면 되네요. 자, 계산을 최종적으로 하시면 자, 2분의 475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항분포와 확률 변수적 분산의 정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8번 문제 이렇게 하시고요.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9번은 여러분, 자, 얘는 지금 몇 번 문제하고 비슷할까요? 자, 얘를 딱 보자마자 아까 앞에 풀었던 7번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7번과 유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라고 한번 던질 겁니다. 그리고 얘는 자, 도전합니다. 도전. 힌트를 선생님이 던져주면 7번과 같이 풀어서요. 사실은 이 식을 풀어서 여기에 전체 시행의 수가 10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총 시행의 수가 10이 될 거고요. 얘가 바로 보여야 돼요. 자, 그리고 한 번 시행 시 일어날 확률 얘가 지금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이 식을 풀어서 얘를 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 식의 의미를 푸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도전하셔서 수학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꼭 풀어보시고요. 혹시나 못 풀거나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질문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한번 보세요. 10번. 좀 실생활 문제 같기도 한데, 그죠? 10번. 자, 지금 10번은요. 여러분들 그 문제에다가 기센이라고 넣으셔야 돼요. 자, 우리 수학을 하는 목적이 자, 그냥 본질적인 계산이 아니죠. 실생활에 연관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보면 영희와 희정이가 한 종류의 인형을 만들고 있고 두 종류의 인형을 각각 한 개씩 넣어서 한 묶음으로 판매를 한대. 자, 그런데 영희가 만드는 이런 거 중요하죠. 영희가 만드는 인형의 불량률은 10%, 즉 10개 중에서 1개 정도는 불량품이고요. 희정이가 만드는 인형의 불량품은 20%, 10개 중에 한 2개 정도가 불량품이에요. 자,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만든 인형으로 자, 중요한 거 나오네요. 2,500개의 묶음을 반복해서 만들었어. 반복 시행. 2,500개를 반복해서 만들었을 때 두 인형 모두 불량이 아닌 묶음의 개수. 다시 말해서 바꿔 얘기하면 정상 묶음의 개수, 수. 확률 변수 x죠. 그렇구나. 그러면 정상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했으니까 사실은 반복 시행 횟수가 확률 변수 x 수가 그러면 이 x는 100% 이항분포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몇 개예요? 2,500개니까 자, 전체 2,500개가 시행 횟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제품 있잖아요. 이 지금 묶음. 자, 묶음 인형 2개를 묶어서 만든대. 그러면 그 묶음이 정상이 되는 확률 있죠. 그럼 뭐가 돼야 돼? 영희가 만든 인형과 희정이가 만든 인형 이렇게 만들어서요.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정상이 될 확률, 다시 말해서 이 한 묶음이 정상이 될 확률이 P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러면 무슨 말이야? 영희가 만든 인형이 정상이고 and 곱하기 희정이가 만든 인형도 정상 곱하기 곱하기구나. 그러면 영희가 만들었을 때 불량률이 10%니까 정상률은 90%? 그럼 10분의 9잖아요. 자, 연이어 동시에 곱하기 희정이가 만들었을 때 불량품이 20%면 정상률은 80%? 그럼 100분의 80? 그러면 5분의 4인가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50분의 36이니까 25분의 18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제품이 정상품이 될 확률은 얼마가 된다고요? 25분의 18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Vx를 구하라? 끝났지 뭐 그러면. 자, 따라서 내가 원하는 Vx는 NPQ니까요. 2500에다가 곱하기 P가 25분의 18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곱하기 Q는 25분의 7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을 쭉 해보면요. 최종적으로 504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 문제의 답은 504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능을 칠 준비까지 완벽하게 된 겁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주고 싶었던 이산 확률 분포에 관한 센스업까지 문제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우리 좋은 교재, 수능 길잡이 교재를 차근차근 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주었던 센스업까지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뭐까지 준다? 명석쌤의 콕 그리고 실력 다지기와 실력 기르기 문제까지 주잖아요. 그럼 그걸 다 풀면 여러분들은 정말 확률과 통계의 왕이 될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는 자, 이미 몇 장이었죠? 6장을 마친 거네요. 6장.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 이제 7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7장. 자,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자, 볼까요? 자, 우리 6장에서는요. 6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불량품의 개수. 그죠? 불량품의 개수. 뭐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뭐 앞면이 나오는 개수. 자연수, 정수처럼 유한계, 셀 수 있는 게 확률 변수 X였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60페이지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자, 밑줄을 끄셔야 돼요. 어떤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실수값. 그러니까 허용되는 어떤 범위에서 모든 값이 다 나올 수 있어. 따라서 세할일 수가 없는 거죠. 무한계.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바로 뭐다? 연속 확률 변수구나. 그러면 수학의 출발점은 개념이잖아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자, 기본기 예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다음 중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닌 것을 골라보시오.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일정 범위에서 모든 실수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죠. 세할일 수 없는 겁니다. 무한계.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확률 변수 X가 몸무게인 거야. 이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까? 몸무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 X축을 쌤이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표가 불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배웠던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요. 자, 여기에 지금 위쪽에 확률 변수고 밑에 게 개가 나올 확률일 거 아니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학생들 몸무게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0kg 이렇게? 그러면 30kg부터 해서 그다음 31kg를 적어야 될까요? 절대 아니죠. 몸무게를 확률 변수 x로 적는다면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최소의 몸무게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최대의 몸무게 사이에 저울이 정확하다면 소수점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이런 표로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이렇게. 자, 몸무게라 할까요? 몸무게. 자, 몸무게라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냥 한 30kg부터 뭐 몇 킬로 할까요? 자, 몇 킬로 한 20kg?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잡는다면 이 안에 연속적인 별량, 다시 무한히 많은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키나 몸무게 같은 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가 대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요 이하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요 이상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모든 실수값을 다 취하는 확률 변수. 걔가 바로 연속 확률 변수인 겁니다. 키 몸무게 같은 거. 그죠? 그러면 몸무게 연속 확률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럼 확률 변수 x를 몸무게로 한다면 사실은 연속 확률 변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이라고요? 수명. 그러면 8,000시간요? 9,000시간요? 아니죠. 그 사이에 정말 8,279.6 해서 소수점까지 다 나올 수 있죠. 연속이 되는 겁니다. 앉은 키도 마찬가지로 키 몸무게 똑같이 연속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배차 간격이 10분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운이 좋으면 가자마자 버스를 탄다면 기다리는 시간은 0이 될 거고요. 내가 운이 정말 안 좋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10분도 될 수 있겠죠. 근데 0분과 10분 사이에 정말로 시계가 정확하다면요. 소수점까지 무한히 많은 시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과 3번, 4번, 5번은 연속 확률 변수가 되고요. 머리카락의 개수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세알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닌 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변수 이걸 구별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예제를 넣어봤고요. 자, 연속 확률 변수 자체가 실수값을 취할 수 있을 때 그걸 안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쌤이 할게요.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까요? 확률 변수 x를 자, 우리 뭐 키라고 합시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키 같은 걸 본다면 예를 들어서 140 정도보다는 이상일 거고 2m 10, 210cm보다는 작다. 인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최소값과 최소값 사이에 모든 숫자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키나 몸무게 같은 건 대칭 구조가 딱 되는 거야. 보편적인 어떤 수가 가장 많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칭 구조인 이런 분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 선생님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 확률을 구하는데 키가 뭐 180이 되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자, 이렇게 180일 확률은 0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별량을 취할 확률은 0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게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쭉 한 명을 딱 뽑았는데 키가 160부터 170이다. 자, 여기 160부터 그 다음 170이다.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다. 이렇게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다시 말해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어느 값에서 어느 값 사이에 있는 넓이 있잖아요. 이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쭉 쓰세요. 자, 넓이가 바로 뭐가 된다? 확률이 되는 거예요. 확률. 넓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필요한 건 확률인데 키가 16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7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구해볼래?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단 하나의 값에 해당되는 건 의미가 없었지만 이렇게 구간 사이, 즉 X축과 그 다음에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돼요.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각각의 확률 변수를 취할 어떤 확률들을 각각의 확률 변수를 취할 이 그래프를 이렇게 쭉 나타낸 거예요. 표현되는 이 그림 있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요 놈을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 하고요. 자, y는 fx라는 그래프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얘 이름을 뭐라 그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표시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 이 밀도라는 걸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어디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뭐냐면 단위 구간당 확률을 y 값으로 하는 그래프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일단 사실 뭐예요? 일정 확률 변수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포함될 확률은 이 구간, 즉 x축과 확률 밀도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바로 확률이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 함수를 공부하면 fx가 확률 밀도 함수야? 그럼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얘는, 이 fx는 반드시 0 이상이 돼야 돼요. 만약에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밑으로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어떤 일정 구간에 속하는 확률이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 뜨면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0이 돼도 되는구나. 그걸 아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자 보세요. 140부터 210까지 포함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야. 이렇게. 전부 다 더하는 거죠. 전체 면적들의 전체 넓이들의 합. 그러면 마치 확률 분포표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x고요. 여기에 px라 했을 때 얘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강조했던 게 합이 1이죠. 1.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니까 사실은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이 뜨면 x축과 인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범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무조건 1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보면 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있는데 fx는 일단 0 이상이다. 요거 중요하죠? 0 이상 돼야 됩니다. 그죠? x축보다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의 그래프, 즉 확률 밀도 함수와 x축, 그 다음에 알파,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체크를 특히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확률 변수가 A에서 B 사이에 들어갈 확률,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얘는 X축과 그 다음 X 이퀄 A와 X 이퀄 B와 확률 밀도 함수 fx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바로 확률이구나. 즉, 그렇구나.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는구나. 그거를 캐치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꼭 아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자, 1번을 지금 보시면요. 예제 1번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단어가 떴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래? 그럼 무조건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fx가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는구나.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x축과 확률 밀도 함수. 그 다음 x 이퀄 알파, x 이퀄 베타 전체 넓이 있죠? 전체 넓이라고 합시다. 자, 얘는 항상 1이 돼야 되는구나. 그거를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딱 뜨면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쫙 이렇게 해서. 자, 얘가 지금 자 X축입니다. 그죠? X축이고 그 다음에 자 KX가 있으니까 얘가 Y축이 될 것 같아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0부터 4까지니까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요.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봐요.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돼요?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KX니까 KX다. 그죠? 이렇게 하면 계속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다시 그릴게요.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쭉 해서요. 자, 얘가 지금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Y축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점 KX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fx 이꼴 kx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0부터 4까지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4라고 딱 치면요. 사실 여러분들 얘네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쪽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kx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4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니까 4k가 되는 게 분명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게 분명하니까 삼각형의 면적 넓이죠. 그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4에다가 높이가 4k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k 값은 나오네요. 자, k 값은 8분의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럼 1번 답 구했고요. 그럼 0부터 2까지는 얼마 이 말이죠?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 fx가 지금 k 값이 8분의 1이었으니까 8분의 1x 그래프가 뜬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8을 집어넣으니까 8분의 1을 넣으니까 2분의 1이 슉 되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 0하고 2 사이니까 이거예요. 자, 이렇게 얘가 2가 되면 이 부분의 넓이를 원하는 겁니다. 2번은. 그러면 당연히 자 얘는 얼마가 될까요? 자,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에 그 다음 곱하기 밑변이 2가 되고요. 그 다음 높이는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일 것 같아요. 그러면 4분의 1이 될까요? 그럼 최종적으로 정답은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의 답을 구하시면 4분의 1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말이 뜨면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fx는 0 이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넓이는 1이 됩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됐죠?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유제 볼게요. 자, 유제를 보시면 똑같아요. 연속 확률 변수가 있고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떴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이 그려보라고 했죠. 이렇게. 자,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X축, Y축 이렇게 하시고요. 0하고 1 사이에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런데 반드시 우상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하향을 하면 fx가 0보다 작아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0부터 1까지니까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쪼개서 자, 얘가 1이었다면 당연히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얘는 얼마 될까요? k가 되는 게 분명해요. 자, 그리고 1하고 6 사이에서는 직선인데요. 자, 선생님이 1을 여기다 슉 대입하면 또 k 값이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자, 6,0를 지나게 되니까 6,0를 지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쪽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 함수야? 그러면 넓이를 구해 볼게요. 자, 이거 자, 2분의 1. 자, 2분의 1에 자, 그다음 곱하기 6 곱하기 k를 하죠. 얘가 1이 돼야 돼요. 따라서 k 값은 3분의 1이 되죠. 1번 벌써 푼 겁니다. 자, 그러면 k 값이 3분의 1을 슉 구했으면 그렇네. 지금 문제에서 3 이하가 될 확률이니까 보세요. 3 이하라는 건 사실 자, 여기 어딘가에 3이 이렇게 있으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자, 지금 k 값이 3분의 1이니까 선생님 이거는 당연히 3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고로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확률 밀도 함수가 정확히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x값이 0 이상, 그 다음에 1 이하가 이렇게 됐을 때는 k값이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x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x값이 얼마예요?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K 값이 3분의 1이니까 맞나요, 선생님? 자,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X 빼기 6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딱 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자,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 그죠? 보이죠? 지금 화면에? 그러면, 얘는요, 선생님, 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사다리꼴의 면적을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잘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그 다음 더하기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넓이를 더하면 되니까 사실은 얘가 얼마죠? 자, 2분의 1에 그 다음 곱하기 밑변이 1이고요. 그 다음 높이가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자, 사다리꼴이니까 자, 아랫변 윗변을 두 개를 더합시다. 그럼 얘가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3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자, 얘 길이 구해야 돼. 자, 얘 길이는 지금 현재 얼마가 될까요?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야. 3을 넣어야지. 그러면 5분의 1이 되죠? 그래. 그러면 여기에 5분의 1을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곱하기 높이죠, 이 길이. 자, 그럼 요 길이는 3에서 1을 빼면 되네요. 그러면 2를 넣으시면 되고요. 사다리꼴이니까 나누기 2니까 2분의 1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이쪽은 지금 6분의 1이 나오고요. 자, 뒤쪽은 얼마가 나올까요? 자, 얘 계산은 없어지니까 15분의 8인가요?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30분의 얼마예요? 5 더하기 그 다음에 16, 30분의 21, 10분의 7인가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구해주시면 10분의 7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자, 유제 1번하고 앞에 풀었던 예제 1번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여러분 얘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든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눈에 보여요, 선생님. 그러면 잘 돼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딱 등장하는 게 뭐다? 연속 확률 변수가 뭐야? 일정 범위에서 모든 실수값을 취할 때 확률 변수가 그때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걔를 변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뜨는 게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죠?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 중요한 게 뭐예요? 얘는요, 선생님. 항상 fx는 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x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의 합은 언제나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우리 교재가 지금 현재 여러분 자, 뭐죠? 60페이지까지 정규 분포에 대한 어떤 의미가 지금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이제 출발이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요.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처음이 만약에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우리는 정규 분포 끝까지 헤매게 됩니다. 완벽하게 복습을 하시고 반드시 공부하셔야 될 건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